께서는 지금 사전 정신하시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시설의 문제랄지 재정 문제가 생기고 올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로 더 늘어났어요. 아무리 성장률이 커지고 양적으로 커져도 활용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안입법이 빨리 돼야 하나, 둘, 셋. 중소기업 파이팅! 원래 당초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이 현재로서는 가장 충격이 덜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부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 수출과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는 수출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중소기업부터 무너졌는데 지금은 중소기업의 수출의 버티는 힘이 가장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중소기업이 상반기에 마이너스 6.2%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 들어서는 이 감소폭이 지금 대폭 완화되고 있고 7월 달 들어와서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의 원인이 뭐냐? 이게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 이제 K 뷰티, 그다음에 K 방역, 이제 이쪽이 이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벤처 중소기업들의 그러니까 혁신 벤처 스타트업 또 중소기업들의 제품 수출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급성장세를 보였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제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죠. 특히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4월까지는 안 좋았는데 5월부터는 이제 이것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중소기업 쪽은 오히려 과거에 이제 비해서 거꾸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경쟁력이 타격이 제일 적은 부분이 중소벤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이제 거꾸로 가는 이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K 방역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 키트라든가 의료용 방한복, 장갑, 손소독제 이런 것들의 상반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0%가 증가를 했습니다. 350%가 증가했고요. 비대면 품목에 있어서는 디지털 장비, ICT 인프라, 또 가전제품의 상반기 수출이 28.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2%를 증가를 해서 2019년에는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였는데 올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로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타격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건실한 혁신 벤처 스타트업,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허리가 튼튼해지고 있다는 하나의 이유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리고 저희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2017년부터 이 온라인 경제 쪽의 투자가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7천억, 그다음에 2018년에 1조 2천억, 2019년에 1조 7천억 이렇게 해서 급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온라인 경제에 대한 인프라를 그동안에 3년 사이에 깔은 건데 이 인프라를 깔아서 결국은 2000년대 초반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ICT, 그러니까 IT 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깔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온라인 경제 쪽에 인프라 투자에 집중을 해서 이것이 이제 어떤 하나의 사회 시스템화 되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는 있었던 사재기 현상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배달 즉시 배달 가능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소셜 인프라 사회적 투자와 관련된 사회적 자본이 그만큼 신뢰성을 받고 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버티고 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이다. 근데 그 힘의 배경에는 그런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경제의 이 비대면 분야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죠.
사실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지금 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몇 달 있으면 이게 끝날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상황에 이제 기대를 접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함께 살아야 되는 코로나와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데, 다행인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내수 분야의 이 부분들에 대한 사항은 소비가 어느 정도 좀 늘어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떤 생활 속 거리두기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지키니까 그것만 조금만 더 풀어주는 쪽으로 간다면 경제의 활성화는 상당히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K 방역이 확실하면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입증하는 건데, 이거를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좋은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상공회의소하고 간담회 할 때도 유럽 상공회의소에 그 한국에 나와 있는 로레알이라든가 뭐 샤넬이라든가 하는 이제 그 지사장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5월 달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근데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 말고는 두세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이제 그때가 동행세일 하기 직전이었어요. 간다면 동행세일을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유럽에서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사례를 자기네가 주의 깊게 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대한민국 동행세일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이제 하반기에도 이어달리기를 계속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 첫 번째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내수 활성화의 그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두 번째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재난지원금에 이은 이어달리기의 내수 활성화. 해달라. 우선 이제 작년 12월 달에 당정청이 그 나쁜 단가 제가 압박기 상세 영역법이 지금 이제 21대 국회에서 올라가 있는데, 이 대기업 중소기업이 뭐 나쁜 단가 가지고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그 조정권을 가지고 상세 협력 차원에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이제 우리가 작년에 52시간을 1년 연기해서 내년부터 52시간이 시행이 되는데, 보안입법이 빨리 돼야 사실 중소기업들이 52시간을 그 빨리 적응하게 되고, 사실 이제 그 노사관계에서도 원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쉽게 얘기하면 월 100시간, 연 720시간을 오버타임으로 노사 합의하면은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 52시간을 딱 묶었잖아요. 그럼 바쁠 때 더 많이 쓰고, 안 바쁠 때 덜 쓰고,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본에는 법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완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저축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든 게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거니까, 뭐 100번 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입장 찬성입니다, 저는. 네. 저희가 1년 전에 소재부품 장비 문제가 생겼을 때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민간이 들어오고 위원장도 민간이 맡았습니다. 그런 구조를 만든 사례는 있는데, 아직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이 당과 정부를 연결하는 위원회는 지금 현재 만들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과의 그 관계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나간 그런 상태이죠. 네. 근데 그 중기부에서 이번에 소재품 장비 그 우수업체 선정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선정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기업들이 굉장히 따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더라고. 그런 거 기회를 자꾸 많이 만들어주는 게 기업 사기 진작에 좀 좋을 것 같고, 기업이 원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가 알아가지고 빨리빨리 행동을 옮겨준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소재부품 장비 100은 또 이제 그 중소기업으로서 국민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그것에 대한 어떤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골목 상권이 대규모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의해서 시장이 좁아지고 뭐 중소기업에서는 침탈이라고까지 그동안 이야기했는데 뭐 한 10여 년 사이에 뭐 유통상가의 70~80%가 뭐 90% 장악됐다고 봐야 되나? 온라인까지는 뭐 여전히 주요한 주제여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최고로 나와 있고 요즘 뭐 부가세 면세점 또 강의 취급자들 상한선 높여달라는 거 그것을 조세특례제한법 그것이 뭐 바로 지금 이야기 될 거고 우리가 늘 이익공유제라고 말하잖아요. 단가 후려치기랄지 기술 탈취랄지 불공정 거래랄지 뭐 이런 것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공정화시킬 거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들도 중요한 법률이 되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해관계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어떻게 빨리 이 컨센서스를 잡아내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러려면 업계하고 특히 우리 산업계는 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건 누가 설득할 수 있냐면 업계에서 가서 호소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실상을 알려주면. 특히 정당들이 그 업계와 꾸준히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토론에 들어와서 실제 반영이 될 수 있는 토론. 위원장으로서는 노력을 해야죠. 공청회랄지 간담회랄지 꾸준히 열어서 업계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빠르게 업계의 의견이 전달돼서 법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뭐 국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 상반기에 저희가 중요하게 발표한 정책 중에 하나가 AI 제조 데이터 센터 고도화 전략을 며칠 전에 발표했다는 것이죠.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 이제 외국의 클라우드에다가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기 시작하면 저장할 때는 돈을 별로 안 받는데 저장한 걸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을 뭔가를 이제 이거를 이제 분석하고 이제 그것을 활용할 때 그때부터 이제 이게 엄청난 운영비를 받거든요. 근데 그거가 경영에 지금 부담이 되니까 요거를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으로 이것을 이제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제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 중소벤처업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디지털 매니저 제도, 전통시장의 디지털 매니저 제도가 3차 추경이 통과됨으로써 시범 상가를 이제 전통시장 한 33군데 정도의 이제 디지털 매니저를 저희가 뽑아서 보내드리고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디지털화를 도와드리면서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하는 일, 이제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요. 중소기업 쪽으로는 이제 비대면 부분, 이제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화상 시스템을 연결을 해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로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화상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어 드려서 저도 절실하게 공감하는 사항인데 이 화관법 합병법이 이런 법인지 중소기업이 몰랐던 거예요. 사실 법이 통과돼서 시행되다 보니까 이거 엄청난 거구나, 이거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구나 이런 상황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에 사실 현장의 중소기업들이 그걸 인지하고 어떤 사항인지를 충분히 한번 공청회라든가 또 내지는 토론회를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화학물질 검사 받는데 또 환경부 얘기는 그거 얼마 안 된다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하나 아이템 받는데 200만 원 이상 들어가지고 화학물질을 4~50개 쓰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기업 활동에 굉장한 장애가 되고 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니까 이건 규제라고 보지 말고 필수 요건으로 보자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또 국민들 의식이 그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안전 관리할 때 해썹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장기적으로 국가가 막 모든 시스템 지원해 줬잖아요. 화평법, 화관법도 정부가 좀 대폭적으로 시설의 문제랄지 재정 문제가 생기면 지원을 해서 안착시켜가야 될 미래 과제라고. 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얻은 가장 큰 그 코리아 프리미엄이 생겼다는 거고요. 그럼 이 코리아 프리미엄은 그냥 생겼냐? 그건 아니고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 이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외국에서 인정해줬다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 또 경제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요. 코리아 프리미엄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소벤처기업 분야라고 봐요. 앞으로는 이제 이 K 브랜드 K를 보고 물건을 사는 그런 시대, 이것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가 정말 하나의 그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 좀 더 확고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네. 그 산업 문제로만 코로나 시대를 보는 것보다도 네. 문명의 전환 시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코로나 시대가 딱 오면서 원하지 않았는데 저성장 시대가 된 거예요. 그 비대면, 또 적게 생산하고 적게 쓰고 대신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이걸 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시대가 왔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잘 겪으면 난 새로운 국가 모델, 사회 모델이, 경제 모델이 된다고 봐서 대한민국이 그 선도에 있으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그 바탕에는 성장의 과실이 고루 가야 된다. 아무리 성장률이 커지고 양적으로 커져도 한쪽으로 몰리면 고통받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소리 없이 문 닫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그 기업들이 잘못을 해서 경영을 잘못을 해서 망했다 이렇다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대중소기업 간의 어떤 그런 그 납품 단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술 탈취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억울하게 그 망하는 중소기업은 없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이 이제 법으로 이제 중소기업의 그 업종을 같이 이제 보호해서 같이 동반 그 성장하게끔 만드는 건데, 이번에 그 중기부에서 만든 중소기업 3개년 계획에도 협동조합한테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라고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빨리 좀 입법화시키면, 일본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가지고 일본은 협동조합이 3만 개가 되는데 우리는 협동조합이 지금 찍혀야 한 8,900개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그런 협동조합들이 지역마다 많이 생기고 그러게 되면 굉장히 중소기업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나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네, 긴 시간 세 분에서 모시기 힘드신 분들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갑자기 혹시 기회가 되면 6개월 후쯤에 이제 코로나가 극복이 됐다 그러면 저희들 비대면으로 한 번 더 하시는 것도 한번